예, 요새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과 그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요새 그 프로테크 기술을 활용한 그 당근마켓 그 부동산 직거래가 가장 많은 그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직거래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이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어떤 사기 행각이 일어났는지, 현 실태야 앞으로 또 어떤 사기 행각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그 당근마켓 그 앱을 이용해서 그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주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자면은 일단 시작은 부동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자기가 진짜 임차인인 척 오피스텔 앞에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메모를 봤는데 그 오피스텔 바로 앞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그 비밀번호만 주세요. 방만 보고 제가 바로 계약하든지 할게요. 이때 웬만한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비밀번호를 안 건네주는데 그걸 건네는 중개사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간략히 도해를 해보자면은 보시면은 이 가짜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짜 임차인은 가짜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가짜 임대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위조를 하면서 그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앱에 매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희생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또 계약을 하냐?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는 사기를 많이 쳐야 되니까는 계약금을 다 받아줍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약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가짜 임대인은 결국에는 잠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터진 그 오피스텔 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냐면은 요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20억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그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소위 직원들, 그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악의적인 마음만 먹으면은 사기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중도금까지 넣으면은 거의 10억까지 챙겨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줄이 사탕처럼 잔금도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10명 정도만 딱 잡아오면은 10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새 보면은 사기 형량도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이런 단기간에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사기꾼들이 이 기회를 놓칠까요? 사기꾼들은 일반 사람들 위에 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앱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기 행각을 그 앱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도 강하고 불신뿐만 아니라 중개보수가 워낙 비싸다. 뭐 한 건 하는데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려다가 대통 이런 꼴을 많이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보면은 물론 상대방의 신분증도 확인하고 뭐 등기부등본도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뭐 사기 행각에 연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드리는 팁인데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되 부담스러운 게 중개보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동중개를 이용하셔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공동중개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 물건을 그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A라는 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물건지 중개사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제가 손님을 데리고 있어요. 뭐 어디 뭐 잠실 S 같은 아파트 사고 싶은데 저는 물건은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그 전화를 합니다. 제가 손님 있는데 같이 공동중개 가능하십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지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물건지 부동산은 그 매도자한테 중개보수를 받고 이 손님지 부동산은 손님한테만 중개보수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협상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더욱더 좋은 거는 이쪽에서는 중개보수를 받는 대상이 손님에 한정되기 때문에 손님의 입장에서 더욱 현실에서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차라리. 이런 사기 행각에 연루될 바에는. 그리고 그 부동산에 비번 같은 거를 그 주실 때 보면은 하나의 그 체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번을 받더라도 저장을 일치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동일한 집을 보여줄 때마다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매번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 앞에 와서요. 임대인분 비밀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매번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중개사들이 있어요. 그런 중개사들은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있잖아요. 타이핑해서 문서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중개사들이 악의 없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그 직원들에 의해서 그 정보가 누출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사소한 중개보수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그냥 중개사 껴라. 이게 그나마 안전하다. 아무리 공인중개사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한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게 중개 영역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그 요새 발발하고 있는 당근마켓 직거래에 대한 사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